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뭐 내가 찬양만 해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제일 큰 요인이 뭐냐면 간신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간신을 만드는 제일 큰 기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그 간신 쓰는 사람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원래 뭐 인간이란 별 존재가 다 있고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온갖 양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온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한 목숨 바쳐 할 말을 하겠어 이런 사람도 있는 거고. 야, 저 어떻게 해가지고 살살 해가지고 내가 너 지위도 높이고 내가 해먹어야지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골라서 쓰게 누구를 쓰냐는 그 쓰는 사람의 몫인 것이고요. 저는 사실 그거를 매우 정말 중요하게 여기서 제가 옆에 와서 좋은 소리 하는 사람 제가 미워요. 이게 타고난 건데 제가 이게 약간 반골기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알랑대면 저는 미워요. 그래요? 아니, 본능적으로 나 그래요? 진짜 친구는 험한 소리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자, 오늘은요, 이재명 도의사님 또 일주일 동안 피 튀기게 또 열심히 일을 하셨죠. 일주일 동안 이재명 도의사가 하는 일만 모아도 백과사전 한 권 쓸 정도로 많은 분량의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언론들이 예전하고 다르게 이재명 도의사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재명 도의사가 마케팅, 나는 정치적 배후 세력이라든가 백도 없기 때문에 비교적 SNS라든가 언론사들에게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려고 이재명 도의사가 많은 노력을 했죠. 왜냐하면 언론 공작, 이런 언론의 이미지 색칠하기 때문에 이재명 도의사가 피를 본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 도의사가 점점 정치인으로 성장하면서 언론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아마 아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은 어떤 정치적 백그라운드라든가 어떤 실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SNS라든가 언론과의 관계 유대를 상당히 중요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 비용도 어느 정도 경기도의 마케팅 비용을 언론사에 할당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재명 도의사가 요즘에 MBC, KBS, 교통방송, 김어준, 유튜브, SBS 가릴 것 없이 엄청나게 많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재명을 바라보는 언론의 시각이 180도 달라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아요. 물론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최대의 기본 하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이재명 도의사를 초청하고 인터뷰하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도의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신, 그리고 현재 돌아가는 대법원 재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예전에는 갖기가 상당히 힘들었죠. 색칠하고 요거도 먹느라고 정신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 도의사가 현재 주도하는 기본소득이라든가 이재명 도의사 이런 정치적 처해 있는 상황들을 해명하고 억울한 심정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다 보니까 언론에 많이 노출될수록 국민들이 이재명 도의사를 바라보는 편견이라든가 오해가 씻어질 수가 있죠. 이재명 도의사가 이 재난기본소득이라든가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을 말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없거든요. 경기도 도청에서 백날 인터뷰해봤자 공중파로 방송되지 않으면 대부분 국민들은 먹고 사는데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이재명의 이런 정책, 이재명이 현재 처해 있는 입장,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건만 된다면 이재명 도의사가 적극적으로 SBS, MBC, KBS, 교통방송, 유튜브 가릴 것 없이 시간을 내서 출연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오늘은요, 이재명 도의사가 어제 인터뷰한 내용, 방송국에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정치적 상황을 간단 명료하게 해명하신 것이 있어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영상 앞에 몇 개 짤 영상을 붙였는데 그거 보시고 이재명 도의사가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눈치채셨나요? 저는 이재명 도의사의 이 영상, 이 인터뷰 발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재명 도의사가 할 말은 많지만
발언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지난 대선 때 1호 공약이 국민 기본소득에 대해서 1호 공약을 냈다고 해요. 그리고 이 기본소득 개념에 대해서 각 대권 후보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게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기본소득이라는 그 의미를 적극적으로 나는 인정한다. 만약에 재정 여건이 인정만 된다면 이것을 기본소득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가지고 적극적으로 나도 동참을 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었죠. 자, 제가 오늘 말씀드려볼 것은 바로 이재명 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뒤통수를 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보자 하니까 문재인 정부 내에 있는 관료들이 기존의 경제 정책 관료들이 고시 공부만 하다 보니까 머리가 꽉 굳어 있죠. 새로운 변화, 4차 산업 이런 플랫폼 시대를 맞이해서 변화하는 이런 경제 상황을 캐치하지 못하고 40년 전, 30년 전 현대 경제학 언론책 거기에 파묻혀 가지고 전혀 다른 사고를 할 수 없다는 이 답답함을 이재명 도지사가 보고 모르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문재인 주변에 이렇게 아부하거나 간신처럼 좋은 말,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이재명 도지사가 약간은 불편하게 완곡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은 간신들도 있고 부패한 관료들, 뇌물 관료들, 무능한 관료들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러한 관료들 사탕발림으로 아부하는 관료들을 쳐내고 청렴결백하게 새로운 정책, 유능한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 못한 리더, 지도자 그게 더 문제라는 것을 이재명 도지사가 완곡하게 방송에서 유튜브 방송에서 지적을 했죠. 저는 그것을 보고 뜨끔했습니다. 물론 친문 세력들이 이 방송 유튜브 방송을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만약에 또 이재명 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 뒤통수 친다 이렇게 말할까봐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대목이기도 해요. 그러나 현재 문재인 대통령 하에 있는 관료들은 다른 정책을 펴볼, 새로운 시도를 해볼, 현재의 유난을 극복해볼 파격적인 아이디어 전환, 창조성 발휘 이걸 하지 못하고 경제학 책 속에 갇혀있는 고시생들이었다. 고시 공무원 수험생들 수준이다. 이것을 아직도 이재명 도지사는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까이서 아우하고 있는 이런 공무원들보다는 자신을 비판해주고 재직질해주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해주고 새로운 창조적인 행정정책을 제안해주고 쓴소리를 해주고 이런 공무원들 그런 사람들이 나의 친구고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기용하는 것이 리더의 자질이다. 이것을 이재명 도지사가 말을 했죠. 그리고 어제 오늘도 보도가 됐죠. 국민기본소득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동 공약이다. 자,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 달성률은 매니페스토에서도 이번에 2017, 18 연속적으로 이재명 도지사가 최상위를 달리고 있고 최고 등급을 평가받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기본소득제도라는 의미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재정이 가용한 한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시행한다고 약속을 했죠. 물론 제가 자세히 봤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이 그런 공약을 내걸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왜 딴소리를 하느냐. 정말 이재명 도지사가 말한 게 맞는지 한번 제가 체크를 해보려고 한번 찾아봤어. 그러니까 물론 국민기본소득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인정을 하지만 기본소득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하겠다. 이런 대동 공약을 했다는 것이죠. 물론 이재명 도지사가 제시하는 국민소득 개념,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국민기본소득 개념은 아니었지만 국민기본소득에 대해서 자신도 적극적으로 인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재정 여건, 이재명 도지사처럼 이런 세원 확보 대책이 준비가 된다면 결국 500조, 600조라는 대한민국 국민 세수잖아요. 거기에 예산이 그 정도 되는데 25조, 30조 이 정도 수준의 국민기본소득을 돈 때문에 못한다. 이것은 알량한 핑계, 공약을 지키지 않겠다는 그런 거절의 의사표시하고 다름없죠.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가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을 때 아마 청와대에서도 거절할 수 없었던 것이 아마 자신의 대선 공약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거절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 이재명 도지사가 집권 중반기 이후에 넘어가가지고 청와대를 향해서 물론 노골적으로 비판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완곡하게 리더의 중요성 그리고 자신의 대선 공약을 지켜라 이렇게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향해서 이렇게 완곡하게 권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재명 도지사는 예전과 달리 약간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지지율이 급상승하는 이 상황에서 지지율 1위를 목표로 집권 3년 차에 지지율 대선 후보 적합률 1위를 목표로 해서 고군분투를 하시는 것 같고 저도 제안을 하지만 언론에 많이 노출될수록 인지도를 많이 쌓을수록 자신의 정책이라든가 오해하고 있는 정책을 국민들에게 상세히 풀어줄수록 이재명의 대권 가도의 거리는 가까워진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국회가 개원을 했죠. 하늘이 두 쪽 나도 개원을 한다고 했죠. 개원을 하고 나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줄서기 대권 후보의 강력한 리더 이재명에게 줄을 서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재명을 처단해서 싹을 잘리려는 그런 친문 세력들의 노력도 있지만 대세는 거스를 수가 없죠. 이재명에게 줄을 서려는 많은 국회의원들 그리고 통합당 의원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젠가요? 국회에서 이재명을 위해서 허위사실 공표죄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토론회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교수님들의 면모를 보면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로스쿨이 15개인가 있죠. 서울대부터 지방의 각 도에 한 개씩 있잖아요. 15개 중에 한 5개 대학교의 로스쿨 헌법학 교수님들이 이재명을 위해서 어제 국회에서 토론회에 참석했고 그 국회 토론회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중에 제 눈에 띄는 것은 바로 김홍걸 의원이었죠. 호남의 적자, 호남의 큰아들, 호남의 정치적 자산, DJ 아들 김홍걸 의원이 이재명의 요구람, 이재명을 살려야 된다. 대권 후보 이재명을 살려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국회 토론을 주최했다 이 말 아닙니까? 이거는 상당히 상징하는 바가 크다. 물론 경기도 국회의원들이 이재명을 위해서 이렇게 토론회에 주최하려고 참석하는 것은 뭐 그렇다 쳐요. 뭐 이재명하고 상호 협조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을 받고 정책 추진을 하고 뭐 공약을 달성하니까 이재명을 응원하는 건 괜찮다고 하지만 호남 의원, DJ, 민주당의 적차인 김홍걸 의원이 이재명을 구명을 위해서 헌법재판소 판결 이것을 비판하는 로스쿨 교수님들의 토론을 개최하고 참석을 했다. 이것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이재명 도지사의 그 인터뷰, 방송에서 나와서 인터뷰, 현재 이재명 도지사가 처한, 그리고 지난 김생 이사에 대한 그것도 해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 내용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질문을 한번 보실까요? 빨리 한번 스킵을 해볼게요. 어떤 질문을 했었냐면 이런 질문을 했었죠. 왜 염색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바쁜데 판각에 염색을 하고 있을 수만 없어가지고 염색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최종 결론, 대부분 결론을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고민을 한다고 해서 대부분 결과를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일에 매진을 하고 있다. 즐기지는 못해도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흰머리에 관련된 부분은 뭐 세련되지 않다. 뭐 늙어 보인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재명의 강성 이미지, 이재명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 그런 약간 성격이 있다.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광경화 의원처럼 흰머리 괜찮다. 이미지를 약간 누그러뜨리고 강성 이미지를 누그러뜨리고 약간 대중적 이미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흰머리 괜찮다. 자, 계속 밀고 나가시라. 이렇게 이재명 도지사에게 요청을 드렸죠. 절대 코로나19 사태 끝난다고 해서 염색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 대선 때까지, 이번 대선 끝날 때까지도 코로나 안 끝납니다. 차기 대선 때까지 흰머리 염색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자, SNS에다가 이 대법원 재판 관련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해명을 했죠. 안타깝다. 나 파산한다. 이런 말도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건 다 견디겠는데 재판에 대해서 약간 질질 끌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취해 보인다고 이렇게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는 마음이 아팠다. 내가 구차하게 변명으로 보이기 싫었기 때문에 빨리 재판을 끝내달라고 한 것이다. 실제로 불안한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은 잘 견디고 있는 중이다. 온 가족의 재산이 28억 정도 되는데 38억 원을 나중에 토해내야 된다면 이것은 정 평생 신용불량자로 살아야 돼서 상당히 걱정이다. 이렇게 너스레를 떨었다고 해요. 이것은 뭐 이재명 도지사가 계속 반복했던 것이니까 뭐 이상한 거 없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김생 이사, 김경수는 살리고 이재명 도지사는 죽인다. 정말 민감한 질문이었죠. 이 질문에 대해서 이재명 도지사도 이미 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 소문에 대해서 이재명 도지사도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어요. 두 가지가 연동되어 있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설계다. 김생 이사는 가짜뉴스 축에도 끼지도 못하는 약간 풍문에 불과하다 하면서 김생 이사를 이미 알고 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은 가짜뉴스도 아니고 그냥 풍문일 뿐이다. 이재명 도지사도 정말 모르겠습니까? 이 답변도 저는 이재명 도지사가 약간 겸연쩍어서 돌려서 말한 것 같아요. 현재 처절한 현실은 이재명 죽이기에
올인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재명 도지사도 그걸 알 거예요. 그러나 대권을 바라보는 큰 정치인으로서 친문 세력들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풍문일 뿐이에요. 떠도는 가짜뉴스 축에도 못 껴요.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재명 도지사 이 발언 자체의 취지를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 이재명 도지사 지지자들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이거 말 그대로 해가지고 이재명이 친문이 돼버렸다, 친문 따까리가 됐다, 이런 개 멍청한 소리 좀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이재명 지지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문재인 똥꼬 빤다 이런 대가리 총 맞은 멍청한 소리를 하는 이재명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제발 좀 수준을 높여주셔야 됩니다. 이재명의 이런 고난도 대화 기법, 정치인의 발언, 이거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가지고 이재명 도지사는 김생 이사는 풍문일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알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성남시장 시절에 대권에 도전한 것일 때는 워낙 그때 당시에 이재명 열풍이 불었죠. 그래서 자기가 정말 대통령이 될 줄 알았대. 그래서 응원과 지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정말로 대통령이 될 줄 알고 약간 오만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은 권력은 꼭 쥐고 차지하려고 할수록 주먹과 주먹 사이로 물이 빠지죠. 그것처럼 대부분 권력은 누수가 됐고 새버렸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현금 살포에 대해서 비판이 많은 거에 대해서 만약에 현금 살포 때문에 인기가 올라간다면 대한민국의 허경영이가 가장 인기가 있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하면서 약간 쪼크를 날려줬죠. 그 다음에 이재명 도지사 라이벌은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대답을 안 했어요. 이재명 도지사가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 품평을 한다든가 어떻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어떻게 말하냐면 묻고 더블로 가겠다. 묻고 더블로 가 이렇게 답변을 해필했다 이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신감으로 들렸습니다. 내가 제대로만 일을 똑바로 하면 이낙연 전 국무총리 충분히 압도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으로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이재명 도지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2020년에 현재 이재명은 기존의 2017년, 18년, 19년의 이재명보다 많이 철이 들어있다. 타인의 실수를 보고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할 수 없다. 내가 직접 고생하고 부딪혀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많은 깨달음이 있었다. 큰 물에 들어가서 얻은 깨달음도 많고 원하는 건 집착할수록 멀어진다는 것도 깨달았다. 정치가 아닌 현실도 마찬가지다. 미래가 아닌 현재에 집중하고 성과가 쌓이면 국민들이 이것을 나의 진뜻을, 나의 진심을, 나의 성과를 국민들이 이해해주고 평가해 줄 것이다.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의 마지막 발언은 또 국민을 무시하면 안 된다. 국민도 우리보다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은 정보가 있고 판단도 빠르고 그리고 유능하다 국민들은. 근데 정치인들은 국민이 아닌 정치인들이 국민을 다스리고 국민은 멍청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까지 오판을 하고 선거에 패배하고 이랬다는 거야. 국민들은 정치인들보다 훨씬 두 개의 눈, 이재명 도지사 5천만 명이니까 1억 개의 눈을 가졌다고 표현을 했죠. 1억 개의 눈으로 그리고 5천만 개의 입을 가지고 정치인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집단지성의 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자기가 어려우면 국민들에게 물어보고 집단지성의 지식을 얻어가지고 정책에 반영하면 된다 이렇게 이재명 도지사가 말을 했죠. 그저께인가요? 이재명 도지사가 또 종교시설에 대한 폐쇄라든가 집회 제한 이것을 국민들에게 또 트위터에 물어보기도 했죠. 집단 지성에게 묻겠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열거를 했죠. 한 10개의 교회를 쭉 열게 해가지고 이렇게 개척교회라든가 이런 교회에서 집단 발병이 심하는데 제가 약간 고민이 된다. 종교의 자유와 그 다음에 공공의 집단 방역과의 사회에서 갈등이 많다.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의견을 묻습니다 하면서 SNS에 또 물어봤어요. 다시 말하면 이재명 도지사는 내가 잘났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더 실천하고 국민들이 멍청한 것들보다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 실수를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국민들을 무서워해라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짜뉴스 대책단을 만들었다고요. 가짜뉴스. 이재명에 대해서 공격을 하거나 가짜뉴스를 퍼뜨려가지고 이재명을 힘들게 하는 이런 가짜뉴스에 대해서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이재명 도지사와 관련한 모욕, 명예훼손 예전에도 있었죠. 이재명을 위한 가짜뉴스 대책단, 이재명이가 일베에서 어떤 활동을 했다 부터 해가지고 온갖 음해성 가짜뉴스 모욕적 언사, 물론 정치이니까 여고도 먹을 짓은 해도 되죠. 그러나 재판에서 이미 아니라고 나온 재판을 뒤집는 가짜뉴스를 퍼뜨린다든가 이재명에 대한 허위사실, 성남 조폭이다 이런 거 전부 다 소송감이죠. 가짜뉴스 대책반을 자발적인 법률가들이 이재명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니까 링크에다가 이재명과 관련한 가짜뉴스 제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최근에 이재명이가 오래된
친구를 살해했다. 살인범 이재명 이렇게 해가지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애들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이재명이가 신천 뭐 어떻게 또 거기와 관련했다. 이재명이가 거의 교인이다. 이렇게 또 가짜뉴스 퍼뜨리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또 고발을 한 30명을 했다고 해요. 이재명과 관련한 가짜뉴스 밑에 제가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한번 신고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이재명을 지키고 이재명의 정책을 홍보하고 이재명의 든든한 응원군이 돼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재명의 일주일을 돌아보면 이재명이 뭐 수도권 외곽순환도로를 수도권 도로, 서울 외곽순환도로를 수도권 도로로 바꾼다든가, 뭐, 정확한 명칭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페이퍼 컴퍼니, 이런 것을 적발을 하고, 현장에 가서 캠코더로도 촬영을 하고, 실사도 하고, 증거도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페이퍼 컴퍼니를 박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받고,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했던 신문 광고들이 또 이재명을 공격하고 있죠. 인권 탄압이다, 이렇게. 자, 이재명 도지사가 또 그걸 또 언급을 했죠. 당당하고, 죄를 저지른 게 없으면, 소신 있게 이거에 응하고 주장을 하고 오히려 더 감사해야 된다. 경기도에 페이퍼 컴퍼니가 약 30% 가까이 줄어가지고 입찰 경쟁률이 확 떨어졌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페이퍼 컴퍼니로 이 건설 입찰 이 세계가 이 입찰 건설 그 업계가 더럽혀졌다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환호를 합니다. 이 페이퍼 컴퍼니 때문에 군소 한번 입찰을 하려는 많은 경쟁 업체들이 피를 본 거 아닙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페이퍼 컴퍼니를 척결하고 오히려 나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SNS에 또 글을 올리기도 했어요. 이처럼 이재명 도지사는 작은 것, 작은 적폐, 큰 적폐 가릴 것 없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착착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거나 부패하고 아부하고 알랑방구 끼는 교원 영색하는 이런 공무원들, 그런 공무원들을 내쳐내고 중요하고 똑똑하고 투명하고 행동력 있는 그런 공무원들을 선발하는 것은 지도자 리더의 능력이 달려있다.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리더가 이걸 잘 구분해서 해야 된다는 간접적인 정부에 대한 충고도 했어요. 이 발언이 나오게 된 계기는요. 현재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견제하는 세력이 없다. 흑기사가 없다. 비판해주는 세력이 없다. 이런 교수님의 발언을 듣고 이재명 도지사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말은 아끼고 있지만 이 청와대에 대해서 약간 이런 기본소득이라든가 창의적인 경제 정책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함은 이재명 도지사도 약간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연속해서 기본소득과 관련한 해명을 SNS에 어제도 올리고 오늘도 올리고 있어요. 그만큼 이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수준, 그것도 약간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이재명 도지사가 문재인 정부를 본격적으로 뒤통수 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민주당이라는 큰 집에서 정부의 성공이 있어야 이재명 도지사가 성공을 하기 때문에 아마 협력을 할 거예요. 그러나 이재명 도지사가 대법원 재판을 통해서 제거가 돼버린다. 그러면 이재명 도지사는 그래도 아마 참을 거야. 그러나 이재명의 이 행정력, 이재명의 유능함, 이재명의 청년 결백, 공무원으로서의 공익인으로서의 자세, 이것을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봤기 때문에 아마 대법원의 재판이 만약에 유죄로 날 경우에 이재명을 정치적인 제거를 할 경우에 아마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를 타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회피할 수 없는 문재인 정부의 숙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이재명을 지키려는 많은 노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 재판이 빨리 끝나서 이재명 도지사가 큰 날개를 펴서 대권 행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 화이팅 파이어!